대만 타이베이에서 3개월 단기 어학연수 중인 한일 부부 미니멀 리뷰입니다. 16年前的建药。 저는 9년 전에 대만에서 단기 어학연수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이 무척이나 좋았던 탓에 마흔이 지나기 전 다시 대만에 와서 공부하리라 계획했었죠. 전에는 혼자 왔다면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아내 미키와 함께 왔습니다. 빵미키 미키 플라자. 사실 미키는 본인이 학생이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둘이서 함께하는 어학연수를 과거에도 몇 번이나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미키는 늘 설득 당할 듯 하다가 본인 기준에 조금이라도 비싸다고 느끼면 결국에는 어학연수를 사양해서 이번에는 제가 타이밍을 보고 약간은 억지로 밀어붙여서 데려왔습니다. 타이베이를 가서 학교 간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일주일 정도? 그 전에 몰랐어요. 몰라서. 미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항상 나는 괜찮아, 당신만 다녀와 라든지 난 독학할게, 이 앱으로 공부하면 한 달에 10,000원이면 돼 라든지 어떻게든 절약하려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예전부터 가자고 했는데 몇 번이나 거부했었잖아. 몰라 나. 기억 안 나? 어. 그래서 이번에는 2명의 입학 신청서를 동시에 넣었고요. 저를 다그칠까 살짝 긴장을 했었는데 오히려 어학연수 초반부터 미키는 이런 말을 남겼죠.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めっちゃお腹減る。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 사실은 더 빨리 했었으면 좋겠다 생각나. 너무 아까워. 지금까지 안 왔던 거. 私絶対一等になりたいもん。マジで 조금 더 빨리 올걸. 이번 대만 생활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집 문제를 제외하면요. 为什么？怎么可以这样？是想要逼死谁呀？你告诉爸爸。 매일 룸메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쉐어하우스 생활과 협소 원룸으로 이사 와서도 매일 소음을 견디며 지낸 것 외에는 저에게 이번 대만 타이베이 생활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대만은 정말 재밌습니다. 일상 속에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이벤트도 자주 일어나요. 가와이 가와이. 这是尿布，尿布。どこ行きますか？どこ行くんですか？姐姐和这妹妹。오. 식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고죠.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쉽게 외식 가능한 나라는 아주 많지만 외식의 선택폭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가 있던가 싶을 정도로 대만은 특별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전 세계 채식주의자 모두가 타국에서 식당 선정으로 고생하지 않을 나라 중 하나가 대만일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다만 모든 면에서 살기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빠르게 물가가 비싸지고 있는 게 체감이 확 됐거든요. 지금 2026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타이베이를 오면 타이베이가 비싸게 느껴질 것이고요. 한국에서 타이베이를 오면 홍콩이나 타이베이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물가 높은 게 체감될 겁니다. 커피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면 웬만한 한국 커피숍보다 비싸다고 보면 돼요. 식당이나 카페나 시간 제한이 써 있는 곳도 있고요. 와, 식사 시간도 제한이 있어? 최소 주문 금액을 써놓은 곳도 많습니다. 1인당 최소 99 소비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저렴하게 두 끼를 해결하는 일이 많았어요. 진짜 신기했던 게 우리가 자주 가던 만두집은 직원들이 우리 영상을 어떻게 봤는지 어느 날 느닷없이 유튜브 잘 봤다고 인사해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중국어 어렵지 않니? 오늘은 왜 반찬통 안 가져왔어? 라고 친근하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대만은 어떤 가게든 대여섯 번 가면서 얼굴을 익혀놓으면 다음에는 자동으로 주문이 되는 게 여기서는 참 편리해요. 내가 맨날 같은 메뉴만 먹어서 그랬나? 주먹밥이랑 만두는 한 30번은 먹은 것 같긴 해요. 이번에 대만에 3개월 있으면서 지진을 10번 정도 겪었습니다. 그중 꽤 큰 지진도 있었는데요. 저는 살면서 이 정도 지진은 처음 경험했던 거라 좀 놀라고 당황했었습니다. 타이베이에 있으면서 10년으로 넘어가는 날에는 타이베이 101에 가서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비 때문에 사람이 덜 올 줄 알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싶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저희 둘 다 사람이 많은 장소를 선호하진 않지만 이 인파 속에서 같은 광경을 또 봐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19, 18, 17. 신년 快乐! 우리가 대만을 좋아하는 이유 속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현지인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만 친구들. 13년 전에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시절 낭아오라는 시골에서 농사 봉사활동하며 알게 된 마크. 마크는 마치 내 보호자 같은 느낌을 주는 친구예요. 대만에 올 때마다 그는 우리를 따스하게 보듬어주고 늘 지나칠 정도로 챙겨줍니다. 같은 20대 때 만나서 이 친구가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고 본인만의 보금자리도 만들고 최근에는 웨딩용 턱시도를 골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마크는 제가 최근에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11년 전 대만을 걸어서 일주하던 때 길에서 처음 본 우리를 집에서 재워준 에이스. 에이스도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던 시절부터 친구가 되어 그의 가족과 친척까지 다 아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가 총각 때 만나서 지금은 아빠가 된 모습을 보니 이 역시 얼마나 기쁜 일인가 싶습니다. 9년 전에 대만에서 어학연수할 때 선생님이던 장 선생님과는 같은 결벽증 인간이자 여행을 좋아하는 성향이 비슷해서 집에도 가끔 놀러가는 오랜 친구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대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초대해 주셔서 밥도 먹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키는 대만 중국어 발음 교정도 받았는데요. 이런 기회들은 분명히 미키에게 공부 흥미를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특별히 더 고맙더라고요. ，Vicky，我们今天要练习发音，你准备好了吗？准备好了。好，开始。哇，非常好。 예전에 저와 언어 교환을 하던 한국어 능력자 선생님도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한국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일본인 미키와 대만인 선생님, 저 이 세 명이 공통으로 잘하는 언어가 한국어라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동안 내내 한국말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맺어진 인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만을 오기 바로 직전에 인사동의 모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도중 눈에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커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커플은 제가 대만을 놀러 갔을 때 대만 미니멀리스트 이렇게 검색해서 보던 해외 유튜버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자님이 다가와서 인사해 주시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도 다가가서 친근감 있게 인사를 해봤는데 되게 놀라워하면서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저 반가운 마음에 몰래 식대를 계산하고 나가다가 딱 걸렸거든요. 의도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게 다시 만날 계기를 만든 건지 이들이 우리가 대만에 온 걸 알고는 학교 근처로 와서 이번엔 우리 차례다 라면서 커피와 밥을 사줬어요. 게다가 여행자에게 좋은 효험이 담긴 팔찌를 선물로 주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액세서리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들었대.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가벼운 데다 샤워할 때 착용해도 괜찮아서 잘 간직하려 합니다.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눈에 좋다 그랬어. 이거는 장에 좋은 유산균? 이거까지 챙겨줬어요. 와. 팔찌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나도. 이번에는 다른 지역을 이동하기 어려워서 못 만났지만 핑동의 누나. 머지않아 꼭 누나와 누나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부모님은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궁금도 하고요. 누나가 만들어주던 밥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위에 언급된 인연들과 앞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간 소홀히 해왔던 언어 공부를 이번에 다시 시작한 거 반드시 능숙해질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대만 중국어를 잘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모든 이들과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대만을 떠나더라도 절대로 학습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영상에 박제해봅니다. 혹시 제가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소식을 어떻게든 접하게 되는 구독자님이 계신다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부디 저를 혼내고 야단쳐주세요. 근데 이번에 오길 진짜 잘한 게 전부 다 입이랑 귀가 트였어요. 이제는 웬만해서는 배운 걸 까먹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계속 사용만 한다면요. 학교 졸업하는 날. 와,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3개월이 순식간에 지나서 오지 않기를 바라던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평일에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가는 건 가끔 몸이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다른 일들과 비교하면 이건 복이 겨운 소리인 걸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단 하루도 오늘은 학교 가기 싫다든지 빨리 수업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3달 내내 이토록 기쁠 수 있을까? 3달 내내 이토록 기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학도 생활은 근래 느낀 인생 최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고요. 미키가 같은 반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어요. 오죽하면 미키가 본인 입으로 생전 안 하던 말을 하기도 했어요. クラスメイト너무 좋았어. みんな若者やったんやけど、メイチメイチって言って話しかけてくれるし、 메이지가 무슨 뜻이야? ミキ。 를 한자로 하면 메이지지. うん、メイチ。ほんで、学校の帰りご飯一緒に行ったり、めっちゃ楽しかった。ほんで、みんな英語がめっちゃうまいわけ。ほんで、私は英語はあんまりできやんねんけど、英語圏じゃない国に来てくれとる人たちやから、私が英語わからんから、その英語どういう意味って言ったらもっとわかりやすく教えてくれたりして、英語の勉強にもなってよかった。 다 친해졌어? うん。 위키가 원래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절대 헤어짐이 아쉽다라는 말 안 하잖아. 절대 아니지만, 원래는 잘 안 하잖아. あね。 이번에 했잖아. ちょっと惜しいなって感じでした。もっとおったらもっと仲良くなれそうやのになって感じ。 야, 학교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見てないからどうぞ。 아니 이 정도로 둘 다 현지 생활이 좋으면 대만에 계속 남지 왜 귀국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대만에 온 게 아니라서 귀국 즉시 예정된 인솔자 출장을 가는 등 약속된 사회생활을 이어가야 해요. 그리고 타이베이 거주 문제와 대만 비자도 없어서 일단은 귀국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럼 다시 대만에 오느냐? 다시 와서 학업을 이어가느냐? 글쎄요,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고작 90%밖에 확신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20대, 30대였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와 국제 교류, 취업 목적 등으로 공부했겠지만 지금은 언어를 통해 딱히 펼치고 싶은 꿈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언어가 아무리 능숙해져 봐야 그 스킬을 활용할 분야가 딱히 없는 게 현실이며 40대, 50대에 와서 이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강하지 않고 뭘 해도 그 감정 유지가 이어지기 어렵지만 현재 우리에게 가장 재밌는 건 만학도 놀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를 다시 이어가고 싶습니다. 암요. 이어가야죠. 중국어를 공부한 의미는 있었어? まあそうやな、言語として聞こえるようになったかも。내가 사실은 공부 잘 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
우리처럼 4, 50대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기 나이가 많아서 응. 가는 걸 포기해야 하거나 왜? 고민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면? 용기 필요 없어.